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4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깔려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최근에 사용하는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하시면 메뉴들이 많이 축약돼서 보여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모든 도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CS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CC 버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하시면 비슷한 환경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CC 버전에서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패널들의 위치를 정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옛날에 사용했던 CS 버전에서 보였던 패널들도 보이고 있고요. CC 버전에서 추가된 요 프로퍼티 속성창 따로 두 개를 띄워놓고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폭이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속성창은 닫아놓도록 할게요.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세부사항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부메뉴 콩콩 찍을 때마다 오른쪽에는 옵션들이 보일 텐데 저희는 문제 풀 때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맞춰 놓으셔야 될 텐데 출력 형태에 보이는 이 눈금자는 밀리미터 단위예요. 우리도 눈금자가 밀리미터 단위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되겠고요. 선의 두께 값이나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입니다. 그 단위들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개체들을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때는 그 선들이 잘 보이는 색상이면 좋겠네요. 가이드 앤 그리드라고 가셔서 컬러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개체를 선택할 때 이리저리 옮기면 그 개체의 중심점이 여기입니다, 끝자락이 저깁니다 라고 포인트로 보여주는 좋은 기능인데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숫자 값으로 쫓아다녀서 좀 귀찮아요. 버전에 따라서는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얘를 잘 강조를 해주는데 요 막대가 좀 번잡스러우니까 요 친구는 없애도록 할게요.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주세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면 컬러 테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게 좋으신 분들은 밝은 테마를 선택하시면 될 텐데 눈이 많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을 해놓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서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까요? 파일에 New. 파일 이름을 줘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까지 같이 주셔야 돼요. 뒤쪽에다가 1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을 100이라고, 높이를 하이트 80이라고 값을 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창을 새로 불러내면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까지 보였으면 좋겠네요.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셔서 룰러스 눈금자를 키겠습니다. 쇼 룰러. 색상이 미리 다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색상들은 따로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색상들이 미리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그룹으로 묶어서 모아 놓겠습니다. 그룹 단추 눌렀고요. 이름은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임의로 GTQ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색깔을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CMYK 값을 넣을 수 있어요. 문제에서 M20에 Y30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색깔 값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0으로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탭키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색상 추가하겠다. 탭키 눌러서 다음으로 넘기시면 돼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으면 하나하나 개체를 만들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거다 라고 위치를 좀 듬성듬성 위치 정해 놓는 게 좋겠죠. 위에서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60과 70 사이 이 정도에다가 책상을 배치할 거다 라고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사람의 얼굴 이 정도에다 놓겠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왼쪽에서 또 뽑아주시면 되겠죠. 얼굴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 클릭 드래그 하면 얼굴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요. 색깔 미리 뽑아 놓은 거 적용하면 되겠죠. 테두리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윤곽만 이렇게 보이게 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핸들을 쿵 하고 찍어서 표현을 해줬어요. 핸들을 쫙쫙 뽑아 주시면 그 모양을 이렇게 넙대대하게 변경할 수 있죠.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도형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펜도구로 그리셔야 됩니다. 펜 툴 들으시고요. 색깔 어떤 걸로 할 건지 정하시고요. 클릭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 줍니다. 시작점은 여기라고 클릭. 곡선 그릴 때는 클릭 드래그. 핸들이 나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걸 끊어 주시면 되는데 핸들의 중심점을 콩 하고 찍으면 끊어져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이 다르면 핸들의 중심점 콩 찍어서 잘라 주실 것. 머리카락은 대충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갈 거고요. 한꺼번에 그리시기 힘드시면 따로 그리셔도 됩니다. 반만 그리고 다시 펜 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대쪽 머리카락이요. 일립스 이용해서 귀 그려주시면 되겠고 머리카락의 순서, 어레인지 맨 앞으로 와라, 브링 투 프론트 한 단계씩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는 건 오른쪽 버튼 눌러가면서 계속 하시기 번거로우니까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맨 앞이나 맨 뒤는 우클릭해서 찾으셔도 되겠지만 한 단계씩 가는 건 컨트롤 눌러서 열려라 네모가로를 하시면 한 단계 뒤로 닫혀라 네모가로 하시면 한 단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 단축키를 쓰시기를 권합니다. 나머지 머리카락 역시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만들어준 머리는 맨 뒤로 보낼게요. 너는 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겠다. 샌드 투 백. 만들어 놓은 게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웃는 눈 동글라미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 위아래로 반달처럼 하나 더 겹쳐 놓을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개의 동글라미 요 두 개를 겹쳐서 잘라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를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자를 건데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여기 프로퍼티 속성이 있어서 두 개의 개체를 동시에 선택하면 자동으로 패스파인더가 떠요. 하지만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패스파인더를 꺼내 놓으시면 됩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여기에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아이를 불러내시면 되겠고요. 두 아이를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빼주시면 웃는 눈이 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눈썹 모양 다듬어 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반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주셔도 됩니다. 얘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얼굴의 중심선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보입니다. 중심점을 여기라고 얼굴의 가운데 Alt 클릭하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거울처럼 반사가 돼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코 부분은 그냥 펜 툴 이용해서 그려줄까요? 클릭 클릭.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 클릭.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의 위치 수정하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겹치는 두 개를 나눠주도록 할까요? 디바이드라고 놓아주시면 분리가 조각조각 됩니다. 우리는 이 윗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이 윗부분만 선택하고 지우시면 입이 만들어집니다. 얼굴이 너무 높대돼야죠? 줄일게요. 몸통에 대해서 살구색 보여야 되는 부분 요만큼이다 라고 만들어줬고요. 그 위에다가 옷을 입혀주면 되겠죠? 펜도구 이용해서 스커트를 만들겠습니다. 나머지 옷소매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모서리 둥근사각형 만드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만드시면 모서리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보여요. 이 친구 중에서 일부분만 수정하시려면 한 번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글기 한 번 더 콩 찍어서 너만이라고 선택하고 조절이 가능하고요.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코너 위젯이 안 보이는 분들은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다가 뾰족한 사각형을 겹쳐서 얹어주시면 되겠죠. 방법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결과물만 같으면 됩니다. 순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원하는 순서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화분에서 이렇게 아래쪽이 살짝쿵 더 좁죠. 그럴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친구에 대해서 크기를 줄일 거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를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부분적으로 음영해진 부분 요만큼만 잘라내겠다라고 펜도구로 대강의 위치 잡아서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요만큼 분리할 선을 만들어 줬으면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시면 돼요. 디바이드 나눴습니다. 여기 부분만 좀 짙은 색이었으면 좋겠죠. 일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선택하셔서 색깔을 짙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부분만 날려버리도록 할까요? 사각형을 그 위에다가 덮어줄게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두 개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너네들은 빠지세요 라고 마이너스 프론트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만 따로 조절하세요. 펜툴 이용해서 줄기도 만들어주죠. 가느다랗게 지나가는 선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그 선에 대해서 색깔값 줄기의 색깔로 만들어 줬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두께값을 위쪽은 가느다랗고 아래쪽은 좀 두꺼워 보이죠? 윕스 툴을 이용해 볼게요. 위드스 툴. 이 친구는 두께값을 조절하는 아이예요. 클릭해서 요만큼이라고 하면 두께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쪽은 좀 더 두껍게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면 원하는 만큼 두께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펜툴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을 이용하셔도 돼요.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연필 보이죠? 내가 그리는 건 선의 색깔이 초록초록하다 라고 뽑아 놓은 색깔 채우는 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연필의 종류를 골라줬고요. 선을 요만큼이라고 주르륵 하고 그냥 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필로 자유롭게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연필들에 대해서 그렸던 요 선들은 몽땅 다 끝자락은 뾰족하고 그리고 줄기 쪽은 두껍죠. 스트로크 선에 대한 패널 보시면 쇼 옵션을 열었을 때에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의 굵기가 일정한데요. 요거를 일괄적으로 끝자락은 뾰족하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방향이 반대쪽이다 싶으시면 그 프로파일에서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라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의 두께 값을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보기 좋게 정리하세요. 잎사귀에 대해서는 끝자락이 뾰족하니까 펜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 있어요. 얘를 콩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양쪽 옆에 있는 아이는 살짝 꾹 내려서 잎사귀 모양 다듬어 줄 거고요. 나머지 손 부분 만들어 줄 텐데요. 손 부분도 펜툴로 만들어 주시기 어려우면 이번엔 물방울 브러쉬 사용해 볼게요.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브러쉬를 선택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브러쉬의 굵기 보이시죠?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누르시면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팔뚝 부분을 드래그해서 만들어 줍니다. 손가락이니까 좀 가늘게. 물방울 브러쉬는 같은 색깔로 그리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져요. 색깔을 적용하시면 되겠고 순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고요. 순서를 맨 뒤로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에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똑같이 100에 81호군요.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번호 붙여줄게요.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100에 80짜리입니다.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가 있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이렇게 눈금자가 바로 보입니다. 색깔들 미리 다 뽑아 놓을 필요가 없는 게 그려야 될 개체들이 여러 가지니까요. 다 뽑아 놓으면 헷갈릴 것 같네요. 우선 가장 배경이 되는 친구 요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색상들은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게 관리하기가 좋겠죠. 뉴 그룹. 이름은 주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라디언트 색상 줄 거다 라고 해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CMYK가 보일 텐데 혹시라도 CMYK가 안 보인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색깔 두 가지, 하나는 0000, 두 번째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C50에 Y10 이렇게 흰색에서 하늘색으로 퍼져나가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나중에라도 또 쓸 것 같으면 우리의 그룹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한 번만 쓰고 버릴 거니까 굳이 스와치에다가 놓진 않을게요. 배경이 되는 친구 요 정도에 배치할 거다라고 눈금자 쭉 드래그하면 가이드라인 뽑을 수 있죠. 20에서 30 사이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범위 잡겠습니다.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나머지는 그냥 펜툴로 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쭉쭉쭉 메꿔주시고 한꺼번에 다 합체하도록 할까요? 몽땅 선택해서 베스 파인더 유나이트 합체.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셔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그라디언트의 색상 고르게 퍼져나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 배경은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러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 주겠습니다. 셀렉션 더 이상 선택되지 않죠? 색깔이 너무 많이 하얀 것 같은데요. 다시 오브젝트 언락 올 그라디언트 저 위에서부터 드래그 해야 되겠네요. 위쪽에 리본 모양으로 배너가 보이는데 이것도 간단하니까 먼저 작업을 해볼까요? 라인을 길게 그릴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그려줬고요.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브러쉬 패널 가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리본이 바로 보이지 않죠? 그러면 숨어있는 아이들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왼쪽 구석에 있는 라이브러리 선택하시고요.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일단 대화창을 띄우세요. 거기에서 하나하나 찬찬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었군요. 크기 적당히 출력 형태처럼 길게 만들어줬고요. 얘도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러면 너도 오브젝트 락을 걸어서 잠가 놓겠습니다. 글씨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는 에이리얼에 볼드다까지만 되어 있고요.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각자 찾아주시면 돼요. 에이리얼에 볼드까지만 맞춰주고 크기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이 정도 크기라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색깔 두 가지 제시했죠. 스와치 패널에서 색깔 값 추가하도록 하죠. 가든 at home이라고 하는 아이가 요만큼은 갈색이고 저만큼은 녹색이고 요 아이가 서로 색깔이 다르죠. 글자인 상태에서는 이런 효과를 주실 수가 없고요. 글자를 뽀수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타입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글자가 아니라 펜으로 내가 일일이 그린 것처럼 인식이 돼요.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글자들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대강 이런 식으로 글자가 쪼개져 있죠. 칼을 들어서 잘라주도록 할까요? 너네들이라고 싹 다 선택했고요. 지우개를 꾹 누르시면 나이프 칼이 보여요. 지나가는 선들 갈든이라고 해서 요만큼 올라갔다가 홈 부분을 또 잘라주도록 할게요. 칼로 대강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살짝 꽁 잡으면 쪼개진 거 보이시죠? 밑으로 살짝 방향키 눌러서 내려보면 색깔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위쪽이 그러니까 위쪽만 살짝 잡아서 방향키 위로 올려주시고 색깔 정해져 있는 선들의 모양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당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독립공간에서 나왔고요. 더 이상은 얘는 손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도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 줄게요. 그때그때 작업이 끝난 아이들은 다음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잠궈 놓도록 하죠. 팻말을 좀 만들어 볼까요? 똑바로 서 있는 걸 만들어서 한꺼번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필요한 색상 뽑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육각형처럼 보이는 건 점을 추가해서 표현하면 돼요. 펜 툴 꾹 누르시면 Add Anchor Point라고 점을 여기다가 라고 콕콕 찍어주면 파란색의 점들 추가된 거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들을 살짝쿵 당겨주시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간격으로 요거 안쪽에 노랑 부분이 있으니까요.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이동시켜 줄 거예요. 안쪽으로 줄어들 거니까 마이너스 값 주시고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두께 값은 적당하게 여러분이 고르세요. 꽃이 두 가지가 있죠. 꽃잎 5장짜리하고 꽃잎 8장짜리 보입니다. 꽃잎 5장짜리 일단 만들어 볼게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복사해서 꽃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가이드라인 하나 뽑아서 꽃의 중심이 여기다 라고 가정하고 제작을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줬고요. 요거에 대해서 회전할 겁니다. 로테이트 툴 공 찍으시고요. 중심은 교차하는 요쪽이라고 Alt 클릭. 그러면 꽃잎이 5장이니까 360도를 나눠주세요. 5개라고 계산을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식을 여기다 맞추시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꽃잎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컨트롤 D 해서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꽃잎을 너무 크게 그렸군요. 다시 Alt 클릭 72도 카피 합체를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라고 합치면 이렇게 꽃이 만들어지죠. 안쪽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얹어서 흰색 이렇게 꽃잎이 8장짜리 이 아이는 다른 방식을 써볼게요.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트 툴 이용해서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면 별이 만들어질 텐데 만드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별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꽃잎이 8개니까 이렇게 별 꼭지점 8개짜리 만들어줬고요. CC 버전,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이 안쪽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별에 대해서도 조절점 이용하시면 이렇게 뾰족해지거나 몽톡해지거나 변형이 가능하고요. 코너 위젯이 있어서 꽃잎을 이렇게 둥글게 몽톡하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이런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저희 꽃잎 일일이 돌려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꽃잎 잎사귀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줬고요.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위쪽과 아래쪽을 콕콕 찍어서 나뭇잎으로 만들어 줬어요. 이 아이는 줄기를 따라서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만들게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시킬 겁니다. 이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Alt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반대쪽으로 얘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잎사귀 하나 만들었으면 리플렉트 반사 툴 이용해서 요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겠다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Alt 드래그해서 복사. Alt 드래그해서 복사. 선을 하나 만들어서 쭉 드래그 해주면 잎사귀가 만들어질 거예요. 다만 여기 선에 대해서는 줄기를 휘어주는 효과를 줄 거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면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확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얘는 면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몽땅 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를 하면 한 덩어리가 되죠. 이걸 살포시 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가시면 워프라고 해서 변형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아크, 부채꼴로. 근데 이게 이렇게 좌우로 부채꼴이 아니라 버티컬, 세로 부채꼴이라고 하면 이렇게 휘어지죠. 방향은 밴드값 조절해서 반대쪽으로 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확장시킬게요. 지금은 똑바로 서 있는 아이인데 요거는 이렇게 구긴 것처럼 보여요 라는 거니까 실제로 구겨준 것처럼 아예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주면 정말로 이제 아웃라인이 만들어졌어요. 편말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몽땅 선택하고 방향을 살짝 쿵 기울여서 전체적으로 각도를 주겠습니다. 흙더미도 만들게요.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 우리 리플렉트 썼었죠. 리플렉트 툴 선택하시고 중심은 요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쯤이라고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에 입 생기는 거 보이시죠? 카피. 아래쪽에 이렇게 브러쉬 지나가는 거 그 위에 덮어져 있으니까 브러쉬를 그려주시면 될 텐데 아까처럼 똑바로 직선이 아니죠. 그럴 땐 정말로 붓으로 부드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페인트 브러쉬 선택을 할 거고요. 이렇게 흐르듯이 지나갈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아까 썼던 브러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본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클릭하셔서 브러쉬 패널 갑니다. 거기에서 미리 만들어진 거에는 워터컬러 모양이 안 보이죠? 그러면 구석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창을 하나 띄우시고 찬찬히 찾아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찾으세요. 물감의 느낌 이 정도에 있겠죠? 이름을 마우스 대고 기다리시면 나올 텐데요. 워터컬러 스트로크 4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를 이름을 기다리기 귀찮으신 분들은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 이름으로 아예 보시면 바로 이름을 찾으실 수도 있죠. 색상값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깔 값을 맞춰 줄게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아이들은 그때그때 작업이 끝났으면 꼭 잠궈주세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서 잠그시면 다음 작업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요 위쪽 부분 만들어줬는데 저희는 너무 직선으로 뻗어 있고 여기는 살짝 구부려져 있으니까 그거 구부려진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가시면 워프 구겨주는 기능 여기에서 아크 아까는 또 버티컬이었는데 지금은 호리젠털 가로로 밴드값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구겨질 건지 파악하시면 되겠죠? 곧게 뻗어 있는 건데 우리 눈에 보기에만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오브젝트를 익스팬드 확장시켜 주시면 꾸불렁하게 그린 것처럼 선이 확장됩니다. 요만큼은 잘라진 것처럼 보이죠? 칼로 분리를 해버릴게요. 너는 이라고 선택했고요. 나이프 툴 들어서 쌍둥하고 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선을 그려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해서 마이너스 값 주시면 안쪽으로 축소가 되죠. 프리뷰 보시면서 적당한 굵기는 본인이 파악하세요.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겠습니다. 꽃이 필요하군요. 잠가놨던 건 다시 풀 수 있어요. 언락, 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상당히 귀찮게 나왔네요. 잎사귀들을 다 따로 만들어줘야 돼서. 시간이 없으시면 이렇게 디테일까지 작업하진 마세요. 화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져 있죠. 이 화분만 잘 그룹으로 묶어서 꽃까지군요. 자, 꽃과 화분까지 요만큼만 잘 그룹으로 묶어서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출력선 때 보시고 비슷하게 거리값 맞춰주면 되겠죠? 글씨를 얹어주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Let's Grow Plan이라고 하는 친구는 글자를 타입 언어 패스로 자작하라 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어요. 구름 위에다가 둥그렇게 얹어주기 위해서 펜툴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놓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시작점은 여기, 볼록한 곳 저기, 끝나는 건 여기. 선만 보일 수 있도록 지정을 했고요. 글자를 그 위에 얹기 위해서 꾹 누르시면 타입 언어 패스 보입니다. 여기다 얹을 거예요 라고 콩 찍어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 글꼴, 색깔 다 명기된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타입 뉴, 로만.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 안에다 파일의 이름은 주고 들어온 거 불만 없어요.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20에 80짜리이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윕스를 12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패턴거리가 되는 친구부터 먼저 제작을 해볼게요. 색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그때 제작하는 아이들을 색깔 골라주세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새로 만들 거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색상들 추가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위치를 대강 잡아 주시고요. 꽃잎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꽃잎을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잎사귀로 회전시켜서 만들겠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살짝 삐딸삐딸 있으니까 얘를 1하고 선택을 해줬고요. 돌릴 겁니다. 로테이트 툴 들으시고 대강 요쯤이라고 끝자락에다가 Alt 클릭. 각도를 72도라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카피 해주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이번에도 제가 또 꽃잎을 너무 크게 그렸네요. 좀 뚝 떨어져서 포인트를 여기다 둘게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만들어질 텐데 제가 너무 가까이서 만들었나 봐요. 수술에 대해서도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이 수술은 선이 아니도록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 놓을게요. 그럼 면으로 인식이 됩니다. 얘네들도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킬게요. 로테이트, 알트, 중심 여기요. 카피, 컨트롤 DDD 반복하죠. 패턴이 반복되는 모양이 큰 꽃이 있고 작은 꽃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할 때는 하나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꽃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큰 꽃과 작은 꽃을 같이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패턴으로 만들 테다 메이크. 그럼 이게 촘촘하게 간격 맞춰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플라워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그 모양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만들겠다 던이라고 체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기본 있던 패턴 옆에 내가 새로 만든 플라워 패턴도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튤립 모양은 라벨지에 이렇게 집어 넣을 겁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튤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원을 조금 넙대대하게 만들어 줬고요. 점들이 좀 더 필요하니까 펜 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여요. 이쯤에 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씩 점들을 추가해 줄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뾰족뾰족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시고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튤립 정도 모양 됐으면 멈추세요. 여기에서 동글동글 구슬처럼 보이는 친구 일립스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튤립 주변에 바깥으로 삐져나간 애들은 다 잘라서 버릴게요. 이만큼이라고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누겠습니다. 이제 삐져나간 아이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하나하나 지워주셔도 되고요.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룹 셀렉션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 대비해서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아래쪽에 받침부터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다 된 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아이들은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화장품 케이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죠. 그리면서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모퉁이, 둥글기 보면서 조절 가능해요. 글자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다 맞춰주셔야 합니다. 러브, 모이스처, 타임 뉴 로만이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크림 부분은 펜툴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펜 도구 이용해서 시작점 클릭,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뒤쪽에 이렇게 음영해진 부분은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죠? 네, 색깔부터 맞출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회색.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위치는 살짝 조절해서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뚜껑은 일단 세워져 있는 거로는 각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누워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돌리도록 할게요. 오목한 부분은 사각형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색깔이 반투명한 아이가 그 위에 얹어져 있다 라고 M20의 오퍼시티 50%라고 되어 있어요. 요 위에 있는 뚜껑 너는 이라고 선택해서 알트 드래그해서 일단 복사를 해볼게요. 요 친구를 색깔 M20 요거에다가 오퍼시티 50% 그러면 반투명하게 이렇게 살짝 겹치는 거 보이시죠? 크기를 살짝 줄일게요. Alt 눌러가면서 크기 줄이시고요. 여기에서 음영해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잘라서 표현을 해줄게요. 이제 이 각도는 얼추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는 돌려서 작업을 해도 되겠네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값 맞춰주시고 얘는 투명하면 안 되겠죠? 투명도 다시 100%. 얘하고 반투명한 애하고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주겠습니다. 디바이드. 불필요한 건 요 삐져나간 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것만 지워주시면 돼요. 안쪽에 동글라미 따로 그려주셔도 되고 저희 요거 만들어놨던 거 옵셋 패스 이용해서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얼마를 줄 건지 출력 형태를 보시고 프리뷰 확인하세요. 점선이라고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결과물이 점선으로 보이니까요. 요거는 점선 스트로크에서 대시 체크하십시오. 촘촘하게 점선 들어가 있으니까 한 3 정도 줄까요? 사이사이 떨어지는 건 2 정도 줘서 조금 더 간격이 촘촘하게 보이게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향수병도 만들어 볼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이 정도에다가 만들게요. 색깔부터 뽑도록 할까요? 색깔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었어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 너는 이라고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 넣어 줄게요. 상수병에 이렇게 꽃무늬 패턴 추가로 넣어줘야 되니까 녹색은 녹색대로 있고 컨트롤 C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붙이는 게 컨트롤 F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죠. 자, 위에 하나 더 만들어진 친구는 스와치 패널에서 저희가 저장해 놨던 플라워라고 하는 패턴 적용하시면 되겠죠. 크기가 크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 되겠고요. 꽃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브젝트도 같이 줄어들고 있죠. 오브젝트는 줄어들지 마라 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죠?
패턴은 나중에라도 수정 다 가능해요.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좀 밉스 폭을 저희는 40 정도 되는데 45 정도로 멀리 띄겠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좀 벌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대로 done이라고 체크하고 나오도록 하죠. 위아래도 좀 촘촘해 보이네요. 살이 좀 살짝 멀리 띄웠어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사이를 살짝 벌려야 됐었군요. 향수를 뿌리는 요 꼬불렁거리는 선,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꼬불렁거리게 만들어주는 거 커버처 툴 이용하시는 게 더 쉬울 수 있겠죠. 클릭해서 위로 아래로 클릭하시면 무조건 곡선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냥 클릭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져요. 바깥쪽에 삐져나간 게 예쁘진 않으니까 사각형으로 덮어서 패스파인더로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깔끔하게 주변 정리하는 게 낫겠죠? 글자에 대해선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꼭 글꼴 크기 색깔 맞춰 주셔야 합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12예요. 선들에 대해서 딱히 언급은 없는데 점선으로 보이니까 요 선들을 한꺼번에 같이 잡으시고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잡았어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점선으로 넣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점선의 유형이 비규칙적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불규칙한 아이는 어떤 아이가 긴지 짧은지를 여러분들께서 값을 정하시면 돼요. 우선 제일 짤막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볼게요. 짤막한 거는 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게 떨어진 거, 중간 거 떨어진 거, 값을 작은 거는 1, 중간 건 3, 긴 건 6이라고 잡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짧은 거를 하나 선으로 그어줬고요. 중간 정도의 거리값을 가질 거다. 갭을 3 정도 줄 거예요. 다시 긴 선이 나타나고 있죠. 긴 선은 6이라고 값을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짧게 지금 사이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그 짧은 건 1이라고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중간 거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3. 다시 멀리 떨어지고 있어요. 6이라고 값은 내가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짧게 가고 중간 정도 쉬었다가 길게 가고 다시 짧게 쉬었다가 중간 가고 멀리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 짧은 건 얼마로 하겠다, 긴 건 얼마로 하겠다, 중간 건 얼마로 하겠다라고 값을 정하시고 거기에 대입해서 선인지 빈 간격인지를 정하셔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튤립을 복사해서 그룹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튤립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를 맨 앞으로 뺄 거고요. 세 개는 꼭 그룹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빼지 마시고 꼭 그룹으로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가이드라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울 거고요. 전체적인 배치를 쭉 확인을 해보세요.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죠.
여기까지 2025년 4월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